경북도가 내년 국비로 12조 7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는 전 분야에 걸쳐 예산이 고르게 증가했다면서도 산불 피해 복구와 포스트 에이펙 사업을 위한 국비는 더욱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초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과수원이 스마트 과수원으로 전면 재조성됩니다. 농식품부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안동과 청송 등 3곳이 선정됐습니다. 영천시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준공했습니다.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은둔과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미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북도가 내년도 국비로 12조 7천여억 원, 역대 최대 규모의 비용을 확보했습니다. 에이펙 준비 과정과 산불 피해 복구, 지역관광 산업 기반 확충 등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반영된 건데요. 특히 지방세 수입 증가와 교부세 확대로 재정 여건이 개선된 가운데 도와 시군이 함께 국비 확보에 나서며 관리 사업 규모도 크게 늘었습니다. 첫 소식 홍하영 기자입니다. 경상북도가 확보한 2026년 국비 규모는 12조 7,356억 원. 지난해보다 8,600억 원 늘어난 액수로 역대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경북도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채무 비율 개선과 지방세 세외 수입 확보, 지방교부세 지속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시군 관리사업 관련 국비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23년 946억 원에서 2026년에는 1,985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도와 시군이 공동 TF를 꾸려 국비 확보에 함께 나선 결과입니다. 도는 앞으로 산불특별법에 따라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국비 확보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살아나는 마을, 돈이 되는 산, 맨날 바라보는 산인데 저들은 돈 되게 만들자. 복구 예산과 국비하고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다 타버린 산, 집과 농작물을 보며 눈물 짓고 망령자실하는 도민들의 생각을 하면 여기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2천억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한 경북도. 하지만 정부 예산안 확정 이후 포스트 에이펙 사업이 진행돼 에이펙 기념관 설립 등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이 반영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경북도는 포스트 에이펙 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북이 이끌어갈 포스트 에이펙 사업들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에이펙이 함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경북이 관광산업을 이어갑니다. 관광산업. 이철우 지사는 안동, 구미, 경주에 세계적 호텔 체인이 들어설 예정이라며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동해안 권역의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한 경북도. 2026년 경북의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하영입니다.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도 내 과수원이 스마트 과수원으로 전면 재조성됩니다. 경상북도는 농식품부의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사업 공모에 안동 기란면과 청송 현동면, 포항 기북면 등 3개 지역 61헥타르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에는 앞으로 3년간 각각 47억 원이 투입돼 ICT 장비, 무인화 시설, 자율주행 트랙터 등이 도입됩니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9월 경북 사과산업 대전환 선포식에서 경북형 평면 사과원을 미래 사과산업 모델로 제시하고 2030년까지 경북 사과 재배 면적의 30%인 6,000헥타르를 평면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까지 1,548헥타르를 조성했습니다. 영천시가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금호읍 구암리 일원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준공하고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2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지난해 1월 착공, 올해 4월 완공됐으며 사업비 200억 원이 투입돼 4헥타르 규모의 첨단 유리 온실을 갖췄습니다. 이후 시험 가동을 거쳐 청년 농업인 7개 팀 20명이 선발돼 오이, 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하며 스마트 영농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단순 임대를 넘어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스마트 농업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수성구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복지사업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 빛나는 성과 뒤에는 현장을 지킨 이들의 땀방울이 있었는데요. 단순한 행정을 넘어 통합사례관리사가 은둔과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인 주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80톤에 달하는 쓰레기 더미 속 가족을 돕기도 하고 삶의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일상의 회복과 희망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미니 인터뷰에서 허은정 수성구 통합사례관리사를 만났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는 위기가구 또는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등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합니다. 통합사례관리는 일회성 상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걷는 조력자, 중재자, 함께하는 동행자로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경제, 돌봄, 주거 등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성구 주민이라면 상담과 회의를 통해 사례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함께 중독이나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기본적인 생활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서 지원이나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 대상자 분들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외부의 접근 자체를 거부하는 은둔, 고립 대상자의 경우 시작부터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대상자를 만나야 할 때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가족 모두가 저장 강박으로 십수년째 고립된 생활을 이어온 사례가 있습니다. 집 안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식사는 물론 가족 모두 노숙 생활을 할 정도였습니다. 모든 청소와 도움을 거부하는 상황이었지만 끊임없이 찾아가고 지역 내 여러 전문기관과 수차례 통합사례회의를 거치며 지원 방법을 고민했는데요. 가족 모두 입원이 결정되었고 매주 입원 중인 가족들을 찾아가 설득을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월 주택 안팎으로 쌓여있던 80톤이 넘는 쓰레기를 모두 정리할 수 있었고 청소 후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가족 한 명 한 명과 상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가족 중 먼저 태어난 모친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매주 2번 이상 가정 방문을 하며 약 복용을 살피고 함께 식사 준비를 돕기도 하면서 일상적인 도움을 돕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으며 더디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성과 적대감을 크게 보이던 대상 가구의 모친은 본인의 힘든 마음을 조금씩 오픈하며 삶의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사례관리는 사람과 사람이 이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위기에 처한 대상자들을 대하다 보면 가끔 심리적 부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대상자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기관과 대상자들 사이를 조정, 중재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때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죽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던 위기의 순간에 통합사례관리사를 만나서 살게 되었다는 말을 듣거나 대인 기피가 심한데도 믿고 따라와주는 대상자들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본인을 위해서든 이웃이 걱정되어서든 도움이 필요하다 하고 느껴지면 언제든 동행정복지센터나 구청으로 알려주세요. 위기 속에서 혼자 버티는 사람이 없도록 더 긴밀히 협력하고 함께 해결하는 힘을 만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돕겠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새로 도입된 법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인데요.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남은 과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제.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양육이나 입양 결정을 독려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51명이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 달리 말하면 하루에 아이 1명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 시행 1년, 현장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보호자가 그걸 대신해서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법에. 그 보호자들은 사실은 이런 출산 사실을 바깥에 노출시키기 꺼려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장 인력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일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보호출산제라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라고서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법이 졸속 통과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호출산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동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을 중심적으로 만든 법안이에요. 제도 도입을 이끈 정치권은 보호출산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반대하던 그 우려와 달리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반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과제를 알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가 논란 속에서도 신생아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 안전망 기능이 유지되려면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대구 수성구청장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링거 시술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김 구청장이 지난 2022년 의료기관이 아닌 구청장 집무실에서 보건소 관계자에게 링거를 맞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상북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전파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차단 방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ASF는 돼지와 멧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출혈성 질병으로 감염돼지의 침과 호흡기 분비물, 대소변 등과 오염된 차량, 사료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전국 55개 양돈 농가에서 발생했으며 경북에서는 지난해 5개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지난 11월 충남 당진에서 첫 ASF 사례가 나오면서 겨울철 고위험기 차단 방역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양산업개발 힐튼 경주가 2025년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동국대 YG 캠퍼스 호텔 관광 외식 경영학부 재학생 8명에게 장학금 4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힐튼 경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10여 년간 지역 대학생 140명에게 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가 국제관광도시로 부상하며 장학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실무형 인턴십 프로그램 등 현장 중심의 교육 체계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서비스 표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